어쩌면 이렇게 속 시원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지. 그 요만큼이라도 보탤 게 없습니까? 전혀 안 보태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자, 이 생각을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4번 보기가 뭔지는 기억하시죠? 금방 지나간 걸 까먹었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들이 쓰러진 공통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쓰러진 겁니다. 네? 같은 이유요? 여러분들은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일시적인 저혈압이 일어나 실신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다. 정답은 4번.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진 것. 실제로 얼마 전 김동진 선수가 세네갈과의 평가전 소집 중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조깅 도중 쓰러져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으며 스페인의 인기 축구 선수인 루벤 데라레드 역시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고 은퇴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에 무리가 오거나 급격하게 흥분하게 되는 경우에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돼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혈압을 낮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낮게 되면 뇌로 가는 피가 적게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많은 땀과 탈수 증세,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배변 중 지나친 복압 상승, 보자마자 하니까 정말. 그리고 급작스러운 흥분 상태에 이르면 위부로부터 자극을 받은 교감신경이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어 몸이 곧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비타민 R자 상식 첫 번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감신경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주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작용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란 평화로운 경치를 보거나 연인과 키스를 나눌 때 등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을 때 작용한다. 비타민 R자 상식 두 번째. 고혈압과 저혈압의 차이는 무엇일까? 갑자기 쓰러지는 건 무조건 고혈압 때문이다? 이제부턴 저혈압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혈액이 혈관을 세게 지나가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돌연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 90 이하, 이완기 혈압 60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 현기증과 두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면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그와 함께 넘어지게 되면서 외상을 입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골절까지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럴 때 다리를 올리고 머리를 낮게 해서 뇌로 혈액이 많이 가게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야가 흐려지고 현기증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이유 없는 구역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한 외상을 막는 응급처치법. 첫 번째, 쓰러질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시원한 곳에 누워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두 번째, 넥타이, 벨트 등 몸을 조이는 것들을 풀어 느슨하게 해준다. 응급처치 요령이죠. 세 번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뇌에 혈액을 공급한다. 네 번째, 눕기 힘든 장소라면 제자리에 쪼그리고 앉는 것도 좋다. 그 이유는 쪼그려 앉으면 팔다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 대신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운전을 하던 60대 할아버지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기도 하고, 약을 사기 위해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20대 여성은 실신하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이르기도 했으며,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장소에 따라.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샤워하던 50대 여성은 목욕탕에서 실신해 척추골절로 하반신 마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아, 실제 사례예요. 그렇다면 실신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심장병과 같이 협심증이 있거나 돌연사의 가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간질과 같이 다른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미주신경성 질환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병들은 상당히 심각한 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미주신경성 실신. 방심하는 사이 당신의 건강을 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렇게 이정민 아나운서와 김현철 씨가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가 겨울철 감기 예방도 하시고 신종플루로부터 건강지키시라고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니, 문제를 맞췄는데 마스크보다는 그저 타미플루나 이런 걸 좀 쓰는 게 어때요? 아, 정말 지적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고 그래. 타미플루는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있을 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 나오셨지 여기는 않습니까? 비타민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이름은 어려운데 미주 신경성 실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극도로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나서 긴장하거나. 긴장하거나 네.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 참 궁금한데 김현철 씨도 긴장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긴장을 저는요, 이봐요. 긴장되잖아요. 저는 긴장되면요, 예. 저런 증상은 없고, 네. 이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더듬을 때가 좀 있어요. 오.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좀 긴장한 상태라고 봐야지. 아니 어떻게 평생을 긴장을 하고 사세요? 예, 긴장됩니다. 예. 오늘 많이 긴장되진 않으시죠? 평소에 비해서는 안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옆에 뭐 아리따우신 분들과 네. 애기 엄마가 있으셔서 편안하게 하고 이쪽을 있습니다. 보면 흥분되고 이쪽을 보면 좀 안정감이 안정되고. 오고. 그러니까는 이쪽은 교감신경, 교감신경? 이쪽은 부경감신경. 뭐 교감, 부교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누구나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구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극도로 긴장하면요, 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땀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반사적으로 부경감신경이 작동해가지고 그걸 원위치로 돌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작용이 활발해졌으면 오히려 반대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특히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